안녕하세요. 참 좋은 NTV 김윤관입니다. 8월 18일 날 기일 입찰 잡혀있는 물건들 중에서요, 세종하고 대전의 경매 물건 꼭 필요한 거, 그리고 요거 물건 참 좋다, 요 물건 받으면 혹시라도 유찰되면 다음에 도전해볼 뭐 그런 물건들, 그리고 이번에 1차에 낙찰될 물건들, 그런 물건들을 몇 건 골라가지고 분석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런 시간을 자주 가지려고 그래요. 입찰 기일 며칠 전에 요런 물건 분석해가지고 올려드릴 겁니다. 잘 판단해가지고 입찰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요. 오늘 제가 선정한 물건은 한 4건 정도 돼요. 세종에 있는 상가 1건 하고요, 대전에 아파트 물건 2개, 그리고 단독주택 물건 1개입니다. 그렇게 제가 분석을 해드릴 거고요. 자, 물건 분석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주의사항을 하나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최근에 보면 저한테 전화가 한 통화 와서 제가 언성을 높이고 싸운 게 하나가 있는데, 그 건이 뭐냐면, 제가 이제 블로그하고 이렇게 유튜브에 영상을 올립니다. 영상을 올리는데 그 영상을 삭제해달라, 그리고 블로그 글을 삭제해달라라는 요청을 하신 분이 계세요. 그분의 이제 요지는 그렇습니다. 제가 사건 번호라든지 그리고 그 집, 그 동, 호수 이렇게 다 적혀서 나오잖아요. 근데 제가 블로그 작업이나 유튜브 작업을 할 때요, 모자이크 처리를 합니다. 모자이크 처리를 하는데 가끔 실수로 뭐 호수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이번에는 그 호수도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냥 층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건 번호도 제가 뒷자리 하나를 지웠어요. 제가 최근에 많이 지우거든요. 사건 번호도 혹시나 이제 그분들한테 피해가 갈까봐 삭제하고, 또 이름이나 이런 것도 전부 다 삭제를 합니다. 그리고 채권자라든지 어느 은행 이런 것도 다 삭제를 해요. 근데 그걸 빌미로 어떤 분이 이제 전화를 하셨어요. 자기가 그 집의 소유자인데 이번에 뭐 그 치아가 됐던 뭐 기각이 됐던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내려달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글을 한 집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안에 내부 뭐 사정이라든지 그 집안의 내역을 적은 것이 아니잖아요. 이 글이라는 게 그 경매 물건에 대한 분석, 그리고 그 아파트 단지, 가격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올려드리는 거거든요. 그 아파트 하나의 특정된 호수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글을 삭제해달라는 것 자체가 좀 모호하고요. 근데 제가 혹시라도 못 가린 게 있다면 저한테 전화해서 사정을 이야기하고 부탁을 하는 게 맞는데, 무작정 내려달라, 다짜고짜 내려달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건 저는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혹시라도 사건 번호가 뭐 다 보인다든지, 그리고 층이 보이는데 내가 좀 손해볼 것 같아요, 층이라도 나오면, 그러면 저한테 이야기해서 층이라도 좀 가려주시면 안 되겠냐,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게 맞습니다. 다짜고짜 전화해가지고 내려라, 반말 쫙쫙 하면서 내려라, 뭐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제가 화나서 뭐 그 다른 분한테 저도 언성을 높여서 한번 이야기를 한 게 있는데, 절대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뭐 협박을, 무슨 공인중개사가 뭐 자기들의 봉인든 이런 식으로 협박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공인중개사분들 뭐 이렇게 다 저기 한 사람들 아닙니다. 협박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인중개사를 협박을 한다든지 뭐 다른 걸 가지고 빌미로 협박을 하는 막 그런 나쁜 짓을 하시면 안 돼요. 저도 아주 이번에 저한테 뭘 막 빌미로 이야기를 하시냐고 제가 화를 내고 그분한테 언성을 높인 게 있습니다. 일단 제가 언성을 높여서 죄송은 한데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요, 전화를 해서 이렇게 경매에 관해서 물어보시는 건 좋아요. 그런데 가격이 얼마에 낙찰될 것 같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는 안 돼요. 그거는 본인이 발품을 팔아가지고요, 임장 활동을 다니셔가지고 여러 군데 다니시면서 공인중개 사무실 들려서 물어보시고, 또 갈 때는 음료수 같은 것도 사가지고 가셔서 이렇게 주워가면서 물어보셔야 되는 겁니다. 원래는 공인중개사분 사무실에 가서 상담할 때도 원래 상담료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음료수로 하나로 끝내잖아요. 상담을 받으시고 그분들한테 정보도 얻고, 그리고 또 뭐 세무라든지 법률적인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다 이렇게 이야기 들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아파트 시세라든지 이런 거 모든 거에 대해 들을 수 있는데, 그냥 빈손으로, 그리고 그냥 전화 한 통화로 이렇게 해서 이거를 정보를 얻겠다라는 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래서 나의 발품을 팔아서 정보를 얻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라는 거 생각하시고, 또 제가 이 경매 물건 올리면서 의뢰를 받는 순간이 있어요. 그럴 때는 제가 그 정보에 대해서 또 이야기할 수가 없잖아요. 본인이 알고 싶은 정보가 있다, 만약 물건 분석을 원한다, 권리 분석을 원한다, 이럴 때는요, 제가 어느 사건 번호가 있는데 그 사건에 대해서 분석이 문제가 있는지 이런 거 정도 이렇게 물어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분석, 그러면 제가 문제가 없다, 있다 이렇게
정도까지 간단하게 명료하게 이야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가격이나 이런 건 안 됩니다. 그리고 주의사항 같은 거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뭐뭐뭐 주의하세요, 뭐 임차인을 주의하세요, 아니면 가격 같은 거 한번 잘 판단해 보세요, 그리고 거기 권리상 뭐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주의해 보세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뭐 관리사무소 가서 관리비 같은 거 한번 알아보세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이상에 대한 뭐 깊숙한 거는 이야기할 수 없으니까 양해해 주시고, 제 영상 안에 거의 다 있어요. 그러니까 영상 잘 보셔가지고요, 그 영상 속에서 얻으시면 될 것 같아요. 더 자세한 사항을 알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미리 예약하시고 오셔가지고 상담 받으시고, 의뢰하실 분들은 의뢰하시고, 그냥 상담 정도 받으실 분들은 그냥 오셔서 상담 받으셔도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첫 번째 물건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시 상가 물건입니다. 세종시 상가 물건이고요. 2019 타경 이 사건부를 하나 가렸죠. 제가 이렇게 가릴 겁니다. 앞에를 가리던 뒤를 가리던 가립니다. 소담동의 코끼리 타워예요. 1층 물건이고요. 감정 가격이 8억 3,200만 원입니다. 한 번 유찰됐어요. 그래서 8월 18일 날 5억 8,240만 원 최저가에 시작을 하고요. 입찰 보증금은 이거의 10% 5,824만 원이라는 거. 여기 전용 면적이요, 12.621평이에요. 그러니까 12.6평 잡고요. 그럼 분양 면적은 이거에 곱하기 2를 하면 됩니다. 보통 이런 상가는 전용률이 50%예요. 그래서 곱하기 하면 25평 정도가 되잖아요, 그 분양 면적이. 그러면 보통 여기 평당 가격이 분양 당시 가격이요, 3,2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25평에 3,200만 원 곱하면요, 거의 감정 가격 나와요. 감정 가격 이상 정도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세종시가 3,000만 원대 분양을 많이 했어요. 가격 시점이 2019년 11월 13일입니다. 12.62평 전용 면적이에요. 대지권이 현재 여기가 미등기가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아파트도 대지권 미등기인 게 많잖아요. 획지 이제 분할이 안 된 거예요. 다 안 되다 보니까 대지권이 미등기인 것 같은데요. 낙찰 받으셔가지고 등기하실 때, 그때 여기 이제 건설사 있을 거예요. 거기 가셔가지고 대지권 등기에 관한 서류 받으셔가지고 대지권 등기하시면 됩니다. 직접 하셔도 되고 법무사한테 맡기셔도 되고, 대출 받으면 대출 그 법무사분들한테 부탁하시면 다 처리해 드릴 겁니다. 임차인 현황을 보면 2018년 1월 달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근저당이 2017년 6월 30일입니다. 이분은 대항력이 없어요. 사업자 등록이 뒤늦게 되어 있잖아요. 말소 기준 본리다. 그래서 대항력이 없다. 그리고 여기 지금 상가는요, 코너 자리예요. 코너 자리인데 4개 호실인가 5개 호실이 현재 터 있습니다. 터서 영업을 하고 있었는데, 뭐 현재 그 근처에 수요가 없다 보니까 현재는 영업을 안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현재 터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쪽 업체에서 막아준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벽을. 그리고 앞으로 그 주변에 지금 임대 아파트도 들어오고요. 그리고 현대 힐스테이트 아파트 2개의 단지가 들어오고, 모아 리버시티 그리고 리버뷰 아파트가 주변에 이렇게 산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요층은 어느 정도 돼요. 앞으로 현대 주상복합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온다고 하면 수요가 많은 그런 지역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물건입니다. 유성구 관평동 물건이에요. 테크노밸리 6단지 아파트입니다. 감정 가격이 4억 1,700만 원이에요. 절보증금은 4,170만 원 준비하시면 되겠고, 여기가 34평형 아파트입니다. 전용 면적 25평이잖아요. 84제곱미터고요. 임의경매 사건이고 지금 4억 1,700 감정되어 있는데, 여기 가격 시점이요, 2019년 12월 달입니다. 12월 달인데 현재 이 감정 가격이 굉장히 높게 그 당시 잡혔다고 보는 것 같아요. 현재 매매 가격이나 이 감정 가격이나 크게 차이가 없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한 4억 5천 정도 매매 가격이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되고, 가격 시점인 2019년 12월부터 이렇게 많은 가격이 오르지 않았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 지역이 가격 상승폭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가격이 좀 상승이 좀 둔화되어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여기 말소 기준이 보면 2010년 7월 2일입니다. 임차인이 2017년 3월 24일 날 전입하셨고 확정일자 받았어요. 보증금 2억 있고요. 배당 요구 종기일이 2020년 3월 16일입니다. 그래서 배당 요구 2월 11일 날 하셔가지고 배당 받을 수 있고요. 이분은 이제 후순위예요, 지금 말소 기준보다. 그래서 말소 기준인 은행이 지금 2억대 지금 채권액이 있어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먼저 받아가고 2억 2,600이잖아요. 나머지 남는 금액이 있으면 이 임차인이 받아가실 것 같은데, 그 전에 보니까 뭐 보험공단이라든지 유성구 압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압류보다는 지금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받아가고 남는 금액이 있어서 받아갈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여기 임차인 분이 현재 시세에 준해가지고 조금 싸게 낙찰을 받으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왜냐면 임차인 분이 다 변제를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지금 저렴하게 낙찰되면 본인이 받아서 자기의 보증금도 지키고, 그리고 앞으로의 시세 차이도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관리비 기준 체납 내역은 없습니다. 이분이 요때쯤 계약을 하셨는데 그 이후에 저기 그 소유자가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상속을 받았는데 그 상속인이 은행 이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혀 내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물건입니다. 장대동 물건이에요. 장대동. 여기가 어디냐면요, 유성 IC에서 나와서 좌회전을 하면은 월드컵 경기장을 등을 지고 쭉 내려오다 보면은 동학사에서 나오는 길, 유성 쪽으로 나오는 길하고 삼거리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현재 그 앞에가 도로가 이제 개설되려고 지금 공사 중이거든요. 앞으로 이제 관통됩니다. 도로가 정면으로 사거리가 되겠죠. 그래서 거기 우측변에 보면 단독주택지가 좀 몇 개 있어요. 거기에 있는 단독주택입니다. 여기 보면 지금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상업시설 같은 것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어린이집이라든지 뭐 상업의 고깃집 같은 거, 식당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현충원 쪽 가는 길, 월드컵 경기장 바로 등을 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감정 가격은 3억 9,612만 460원인데 제가 볼 때는 여기 토지 면적이 지금 79평이라고 되어 있어요. 평당 한 500 정도가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지금 토지 가격이 여기 주변의 시세가 한 평당 5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4,500 정도. 보면 감정평가를 보시면은 거의 토지 가격이 전부 다 나옵니다. 건물 가격은 허름하기 때문에 건물 가격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토지 가격이 거의 그 정도 수준 된다. 400에서 500 정도 수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임차인이 2017년 1월 달에 전입한 걸로 되어 있는데 근저당이 2014년 9월 26일. 이게 말소 기준 권리예요. 그래서 이분은 대항력이 없고 인도명령 신청 대상자입니다. 그래서 그냥 인도명령 신청하시면 될 것 같은데 뭐 배당받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명도하실 때 그거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아요.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 토지 가격에서 보고 그리고 건물을 이제 소멸시키고 그리고 나서 내가 새롭게 건물을 질 때 그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가지고 낙찰가를 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물건이에요. 송강동의 청솔아파트 8월 18일 날 1억 7,200만원 감정가격. 이게 최저가격이죠. 그러자면 입찰보증금 1,720만원. 요것도 34평형 아파트입니다. 84제곱미터고요. 채권자가 캐피탈이에요. 가격 시점이 2019년 12월. 이거 똑같습니다. 아까도 2019년 12월 달이 가격 시점이었잖아요. 이때부터 이상하게 여기가 가격이 많이 안 오른 것 같아요. 여기도 지금 감정가격이 1억 7,200만원인데 실제 거래되는 가격이 2억에서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급매물은 뭐 1억 8,500짜리도 있었어요. 최근에 뭐 리모델링 된 게 좀 층은 낮았지만 1억 8,500짜리가 있었고, 여기 전세 금액이 1억 8,500만원 정도 됩니다. 투자가 가능한 지역에 바로 아파트들이에요. 여기가 조정지역만 아니면 뭐 갭 투자가 뭐 성행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지금은 조정지역이라 거의 불가능하겠죠. 전세가 1억 8,500 맞출 수 있고요. 그리고 현재 매매 가격은 2억에서 왔다 갔다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급매물은 1억 8,500에도 있더라. 그러면 유찰될 수도 있겠죠. 요즘 조정지역 대출도 안 되고 또 취득세 중과도 되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못 들어올 거 아니에요. 더구나 1차인데. 그러면 유찰도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집이 없는 분들은 뭐 집 장만 미리 해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고요. 등기부 보시면 근저당 캐피탈 채권액이 2억 4천이에요. 이분은 지금 집 가격보다도 높은 채권액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어가지고 인도명령 대상자고요. 명도하실 때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소유자가 있다든지 그리고 임차인이 있는데 배당을 아예 못 받는다든지 할 때는 명도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강제집행도 생각도 해봐야 되는 뭐 그런 상황일 거예요. 그런 거 판단하셔서 그런 것까지 다 금액에 산정해가지고 입찰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경매물건 상가 하나 그리고 아파트 2건, 단독주택 1건 해가지고 4건의 물건 분석을 해봤습니다. 8월 18일 날 물건이니까 이거 보시고 마음에 있는 거 있으면 입찰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 멘트에도 이야기했지만은요, 가격 절대 물어보시면 안 돼요. 얼마에 낙찰됐지 그거 질문하시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자기가 현재 지금 소유자인데 이 경매 물건을 제가 영상 올린 거, 뭐 블로그에 올린 거 호수 같은 거는 거의 다 가려요. 층도 되도록이면 가릴 겁니다. 그리고 사건 번호도 앞을 가리든 뒤를 가리든 한 자리씩은 가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가지고 괜히 전화해서 무작정 내려달라는 등 이런 이야기 하시면 안 돼요. 안 되시고 만약에 내리게 된다면 부탁을 하세요. 부탁을 뭐 좀 해주세요. 이렇게 내릴 수는 없으니까 뭔가를 하나를 가려주세요 라든지 뭐가 하나 나와 있으니까 그거 좀 숨겨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부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 거 참고하시고 서로 이렇게 얼굴 붉히는 그런 일들이 없었으면 합니다. 다시금 제가 언성을 높인 그분한테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분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 특정되지 않는 그런 거를 저는 올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다음에도 뭐 바로 다음날 또 입찰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물건을 바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